최근에 고려아연 혹시 사셨어요? 고려아연을 지금 살려고 최씨랑 장씨가 붙어있는데 나까지 붙더라고? 나 지금 말고 지금 그 내가- 얘기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최 씨와 장 씨의 경영권 분쟁이 있을 초기에는 초기에 안 하셨어요? 아무도? 하셨어요? 네. 오. 그 주식을 날 주식을 샀다고요? 고려아연 주식을? 많이 네. 올랐겠네. 많이 올랐죠. 네. 제가 72만 5천 원 샀으니까. 유상증자가 지금 60.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그 유상 이미 모르겠지만. 팔았죠. 팔긴. 네. 12월 달 근처에 주가에서 30% 할인하는 거니까 네. 60이 될지 50이 될지 100이 될지는 모르지. 어쨌든 원래 한 9월 정도까지만 해도 50만 원 중반, 초반 뭐 이 정도 형성하다가 공개 매수 얘기 나오니까 쭉 올라가지고 70만 원 살짝 넘기고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 공개 매수 가격이 한 83만 원인가 뭐 이랬으니까 아 지금 사도 차익 조금은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샀어요. 근데 야 이분들이 계속 싸우네. 받고 더 해가지고 89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진짜로 붙었으니까. 야 근데 이제 그 법원 가처분 결과 어떻게 나오냐 저거 한 게 고려아연 쪽을 한번 이제 믿어봤죠. 안 될 것 같아. 이제 법원에서 문제 없을 것 같다 할 줄 알고. 대충 히스토리 아는 나는 그냥 겨우겨우 알아듣긴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방송인데 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아는 일단 난 고려아연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방송에서.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요.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를 찾자면 다양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럼 이 기회로 돈을 벌자인 거고. 그런 거 수천 개지. 네. 우리가 피켜오는 뉴스 중에 네.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해요. 모르는 걸 다 알아야 된다고요? 인생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아가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거든. 알겠는데 고려아연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반대쪽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가 만약에 이건 성공하면 진짜 적대적 M&A가 성공한 내가 몇 안 되는? 최초의 또는 유일한이라고 하면 내 히스토리를 몰라서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아는 내가 한 아는 한에선 처음입니다. 유일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꼬가 터지면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가 대주주가 지분 51%안 갖고 있으면서도 대주주인 회사가 맞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들 중에는 주주들이 이 사람 경영진을 바꾸자. 그래서 이 회사를 바꿔보자.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사회를 장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사회에 내 사람 꽂는다고 할 때는 현 이사진의 도움과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러면 주총에서 표대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총에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주총 열자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회사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산 후에 유상증자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룰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가 없으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이 꼭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류의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룰에 의해서 경영권이 교체되거나 주주가 의사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돈 벌 수 있는 기회, 누가 비싼 가격에 사준다고 하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그냥 뭐 그렇겠구나 나라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알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잘 해볼까 하는 수단으로도 공개 매수라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공개 매수에 해보신 적 응하는. 있어요? 응하는 사람은 개인 눈은 없을 거예요. 저 응했는데 응해서 시장에서 그냥 했다고요? 팔면 네. 되니까. 시장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쵸. 시장에서 팔면 되는데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했으니 그렇죠. 시장 가격이 거기까지 안 따라간 안 거죠. 따라갔으니까요. 근데 안 따라가면 안 따라가는 이유는 있는 건데 네. 왜냐하면 공개 매수가 경쟁률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미달하면 못 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 그리고 공개 매수로 안 사- 팔면 네. 나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쵸, 요번에는 세금이-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를 낸 그렇지. 거예요. 고려아연 자사주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거를. 양도세라고 당연히 알고 있고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그래 양도세 좀 자사주 물더라도 소각을 목적으로 그 회사가 사는 거는 사실상 배당이라고 보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양도세를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왜요? 그건? 이름은 양도세든 배당소득세든 그건 이름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세율이 다르면 됩니까? 예를 들면 그냥 누군가가 공개 아. 매수할 때 응하면 양도세로 몇 퍼센트, 뭐 20%고 회사가 사는데 응하면 나는 파는 주체가 객체가 달라졌을 뿐인데 네.
세율이 막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현우 소장님은 돈 별로 못 버니까 네. 뭐 배당 소득세가 차라리 쌌을 거예요. 15.4. 아니요. 양도세는 250만 원까지 공제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도 못 샀구나. 한 120만 원어치 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구나 지금.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굳이 돈이 없으니까 붙여가지고. 그런데 보통 이제 네. 저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게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인가 1천만 원이 넘으면 제가 종합소득세로 사실은 많이 바뀐다고. 사서 이게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거라고 막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양도세는 250만 원 공제하고 22%를 떼는데 그렇죠. 배당소득세는 15.4% 떼지만 이게 연간 그 소득을 2천만 연간 원을 소득에 넣으면 더해서 그쵸 2천 초과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내보고 천 초과 싶다. 천 초과하면 건보료가 올라요. 모르고 싶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상은 안 되지만 제발 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러고 이제 뭐가 날라오는 것도 처음 받아봤고 해봤거든요. 근데 공개 매수라는 게 그냥 되게 웃긴 게 해봐서 저도 배운 거거든요. 고려아연 쪽에서 공개 매수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NH투자증권에 그래서 그걸로 거래하니까 고려아연 주식을 사서 갖고 있었습니다. 공개 매수 언제부터 한대. 그래서 얘네들은 내 주식을 언제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청약을 한대네. 청약? 그래서 메뉴를 찾아봐도 없어요. 네. 보니까 고려아연이 선정한 주간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이제 입고를 해야 되는 주식을 옮겨야 되잖아요. 출고를 하고 입고를 시키고. 근데 보니까 처음에 미래에셋증권이었는데 여기는 온라인이 또 안 된대네요. 공개매수 청약이 온라인이 안 된대요. 공개 매수 청약에 대해서는 네. 온라인이 안 된다. 직접 지점으로 오시고 가야 돼?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 저 같은 생각 가지고 고려아연 주식을 샀다가 돈 크게 버신 분들 있을 거예요. 89만 원에 공개 매수 청약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다음날 갔더니 상한가라고. 이걸 여기서 팔아야지. 근데 일단은 미래에셋증권 안 된다 그랬는데 한 공개 매수 하기 5일 전인가 뭐 한 3일 전쯤에 KB투자증권 하나 늘린 거예요. 거기는 이제 온라인 거래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저는 옮긴 다음에 온라인으로 공개 매수 청약 신청을 했고 딱 이제 기다렸죠. 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려나 그랬더니 오케이. 드디어 이제 89만 원 성공 해가지고 차차차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거네. 그 다음날 봤더니 또 한 25% 올라서 133만 원? 심지어 그건 세금도 없잖아요. 장내에서 팔면. 그렇죠. 그게 종이가 날라온 거죠. 공개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청약된 거 결과 어떻게 해서 15.4% 배당 소득세 과세. 그래서 얘네들이 오타를 냈나?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세가는데 왜 얘는 배당 소득세를 때? 그래서 KB증권에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찾아봐야지. 찾아봤더니 자사주는 배당 소득세라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이번에.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해외 주식을 사고 팔면 그건 양도세인데 깔끔하죠.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해외 주식의 ETF를 사고 팔면 그건 배당 소득세잖아요. 네. 본질은 같은데 왜 이렇게 세금이 복잡하냐고. 그거는 합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진짜. 같아요. 그거 합치는 게 네? 바로 금투세죠. 금투세예요. 맞아. 금투세가 투자와 관련해서 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근로소득세보다 많이 물려야 될 것 같아요? 적게 물려야 될 것 같아요? 1번 많이 물려야 된다. 야, 땀 흘려서 버는 돈보다 돈 굴려서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내면 말이 되냐? 그런 의견이 있고 돈 굴려서 버는 돈에 이 돈은 근로소득세든 무슨 사업소득세든 한 번 이미 세금 냈어. 내고 맞는 돈이야. 여기에서 왜 또 세금을 걷자고 해? 정 필요하면 거둘 수는 있으나 그럼 적게 내야지. 적게. 그래서 그 적게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라고는 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종합소득 과세를 하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해서 적게 15.4로 했지만 그게 어느 금액을 초과하면 2천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 소득하고 똑같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 해버리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밸류업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지. 대주주는 그러면 주식이 많다는 이유로 배당을 하면 당연히 1,000만 원은 넘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대체로는 50% 정도 세금이거든요. 네. 맨 위에 구간에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나는 손해죠. 반이 세금인 거예요. 소액주주는 15.4%만 세금 내면 되고. 그러니 하기 싫지. 근데 그 하기 싫은 거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나도 하기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아무도 배당을 안 하고 그냥 회사 돈 빼먹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매기고 있으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 그게 룰인가 보다 하는데 다른 데는 따로따로 빼서 하거든. 그러니 그런 류의 투자 소득들을 다 묶어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고 일정한 한 20% 안팎의 세금 내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자. 그거 만들려고 했다가 네. 갑자기 그럼 안 내던 주식 매매 양도세를 내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부가 일어났죠. 근데 손익도 통산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사실 되게 좀 더 디테일을 쓰면 손익통산은 당연히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물론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그것도 손익통산도 하고 저는 그 손익통산의 기준도 뭐 1년 단위 이렇게 끊을 게 아니라 물론 단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일본인가가 그런 것 같던데 뭐 1년 내에 손익통산은 샀다 팔았다 하는 평생 거는- 해줘야 돼요. 평생. 네, 그래도 좀 금투세 길게. 지금 안으로는 3년 기준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전에 내가 뭐 1,000만 원 손해를 봤어. 근데 네. 올해 아. 뭐 1,000만 원 손해를 1,000만 원 이익을 봤어. 그럼 그거 합쳐서 아유, 세금 안 내도 되죠. 최근 3년 안에 잃었던 거 걸었던 거 합쳐서 지금 안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앞으로 3년만 되고 잃고 먹은 거는 계산해 주는데 먹고 잃은 거는 또 안 해주고 별게 다 있었어. 근데 가끔 그렇게 돼서 세금 만드는 거 보면 정말 지들 편의로 만들어요. 5, 60년 그렇게 공무원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겠지. 그러다 보니 지들 편한 대로 그렇게 세금을 만드는데 앞뒤로 평생 해줘야지 실제로는. 그리고 그냥 나의 컨셉으로는요. 투자와 관련해서는 평생 잃기도 하고 평생 얻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평생으로 통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면 통상하는 구간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도 결국은 투자로 돈을 못 벌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 네. 이 사람은 그럼 장례비를 줘요? 평생 열심히 투자하셨는데 결국 통산을 해보니 2억을 잃고 가셨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상속자산에서 2억을 빼줘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주식 그러면 투자는 평생 해서 2억을 잃었는데 네. 내가 5억 주고 산 집이 10억이 됐네 죽을 때. 네. 그러면 상속자산으로 10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2억을 빼주고 해야지. 아니 벌지 않은 돈은 빼줘야죠. 또 소득세에서 소득세라는 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주식으로 한 1억 잃은 사람이 2천만 원 배당 받았어요. 10억 투자해서 1억이 된 사람이 9억을 손해 봤는데 그렇지. 이 10억 주식 갖고 온 것에서 고맙게도 배당금으로 2천이 나왔네, 3천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세금은 세금을 이거에 떼야 대해서 되는 내야 되니까 이 사람 그 사람은 그럼 소득이 투자 결과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게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망한 거죠. 그럼 다 계산해 줘야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 그 사람은 뭘로 세금을 내 그러면. 집 팔아야죠 이제. 그런 거는 하여튼 우리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냥 이렇게 내세요가 컨셉이 이상해. 하니까. 그냥 금융 자산이 많으면 부자다 뭐 이런 컨셉. 아 그렇지. 주식 투자식이나 하면서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가 이제 우리나라. 아까는 이제 박세훈 작가님이 농담 삼아서 네. 아유 나는 뭐 그냥 그런 거 뭐 저 내복이나 했으면 좋겠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곧 낼 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가요? 세금이나 내봤으면 좋겠네. 아, 그렇죠. 그렇게 종부세 얘기를 내봤으면 한단 좋겠네. 말이야. 되게 이런 거는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자도 게스트도 그냥 막 해. 맞아요. 아유 저는 그 세금 그냥 내보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러니까 부자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마음껏 조롱해도 된다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이게 조롱의 문제는 아니고 아유 나 그냥 부자였으니까 뭐 그냥 그만큼 뭐 부럽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제. 대체로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감정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체로는 그런 감정이 확산이 되면 보통 세금은 부자들이 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 이상한 세금 제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 제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방관한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닥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기준은 고정돼 있고 내 소득과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닿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종부세도 그래서 기존 올라가고 종부세야 남들 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본인 내기 시작하니까 무슨 이런 세금이 있냐고. 그런 세금 지금 10년째 있는 건데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주변에 두루두루 퍼지면 이젠 부자의 기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 연금도 마찬가지로 개인연금 1200만 원에 고정돼 있던 거 옛날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개인이 연금 부어가지고 받을 정도면은 세금 많이 내야지 그랬던 게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그것 좀 올려야 되지 이상한 않냐?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거 아니라 부자가 내는 거라도 이건 이상하면. 합리적인지 아닌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아주 상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낼 거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냥 남들이 알아서 하도록 신경 안 쓰는 게 상식이 돼서 꼭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 야당 지도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거 진짜 이상한 얘기다 싶었는데 현 야당이에요, 아니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누구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아하, 언제적 야당인지는. 아하. 그 사람이 어떤 제도를 제안했어요. 네. 특별한 부자들한테 이런 세금을 부과해서 요걸 전 국민이 나눠 가집시다라고 하는 거야.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안 좋대. 응? 그분이 한 얘기가 야 이건 90%의 국민이 좋은 일인데 왜 다들 지지를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오. 아니 세금 제도에 대해서 나한테 이익이면 무조건 지지고 오. 나한테 불리면 무조건 반대입니까? 무슨 국민들을 그 무슨 레밍으로 알아? 아니 근데 레밍. 밴드. 야.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가끔씩 나의 화를 돋구게 하는 것 네. 발언 중에 뭐냐면 그 세금은 상위 0.1%만 내는 세금입니다라는 얘기를 세금 제도를 토론하다가 던지더라고. 아. 그게 상위 0.1이 내든 상위 99가 내든 그게 이 세금이 합리적인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만 내는 사람 많지 않으니 넘어갑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야, 그런 그럼-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거- 99.9%가 음. 내 세금 많이 낼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당신들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율이 1억 뭐 3억 5억 10억을 초과하면 절반의 세금을 내지만 세율 올릴 거야 10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60%를 올릴 거야라고 했을 때 막 반대를 하면 그게 갈라치기지. 그게 예. 갈라치기지. 뭐-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이다 그러면 그게 그럼- 합리적인 거 그럼 그렇잖아. 요즘에 반만 내게 반은 그럼 면제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면제 당한 사람은 그래 이제 합리적으로 됐네. 아니 근데 그런 분위기도 물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점점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금투세만 하더라도 금투세 똑같이 토론할 때 아 이거는 사실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건 몇 억 이상 국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한테나 세금을 떼는 거예요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왔지만 이 사실은 지금 주식 투자자들은 내가 지금 당장 세금 낼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금은 이상해. 왜냐하면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겼을 때 돌고 돌아서 주식 시장에 너무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라는 것까지 생각해서 이제 금투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세금은 다 없애야지. 내가 낼 세금은 아니지만 많이 번 사람이라도 세금을 내면 이거는 악영향이 있어. 악영향이 있죠. 그 어떤 자산과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가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소비도 덜하고 투자도 덜하고 그쪽으로 안 갈 수도 있고 세후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안 갈 수도 있지. 그건 당연히. 그러나 다른 데는 다 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도입을 하는 거는 저도 그러니까 금투세를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되게 합리적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지금이어야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려아연만 봐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였어. 주식시장에 뭔가 안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물론 뭐 어떤 거를 먼저 바꿔야 되느냐. 뭐 그리고 장이 좋을 때 해야 되나? 그냥 장이 좋으면 또 좋다고 또 감정의 좋은데 막 문제니까 참고 이해는 띄웠고. 대사부분 감정의 문제니까 이해는 되는데 손익통산을 좀 넓게 해줘야지. 작년에 손해 본 거 나는 그럼 왜 계산 안 해주냐. 법을 만든 건 좋은데 그걸 고치자는 말에는 100% 동의. 그건 해야지. 그건 뭐. 네. 그럼 뭐 도입하고 나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럼 어떤 자산 시장은 매우 투명하고 그 거래를 할 만해서 다 세금 냅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 세금 내지 말자는 논리 중에 하나는 야 주식 시장이 뭐 이것도 좀 불투명하고 저 지배 구조도 이상하고 그런데 세금까지 걷어가면 어떡해? 라는 거는 그러면 그 지배 구조를 바꾸고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금투세는 필요하다. 삽을 해버리면 또 통으로 또 편집이 되지 왜요? 않을까? 아니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 이거는 유튜브 썸네일 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근데 나의 주장의 99%는 많은 대중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에요. 나는. 근데 진짜 많은 대중이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금투세 반대하실래나? 나쁘지 물론 잘못됐지 고쳐야지. 근데 다만 논리가 하나 있긴 있어.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주식시장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매일 거래도 되고 해야 되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도 그래 너희도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던 거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와르르 몰락할 것이다 라는 현실로는 끄덕끄덕 수긍은 가나 세금 매겨서 예금 안 해요? 처음부터 있던 거랑 없다가 생기는 건 약간 느낌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거라면 세금이 없는 걸로 균형 맞출 생각하지 말고 진작 바꾸자고 했어야지. 왜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그때는 들고 일어나서 이거 바꾸자고 한 후에 그럼 이거 바꾸고 난 다음에 그거 합시다 라고 하면 또 조용해지고 반론을 좀 해봐요. 괜찮아.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줘야지. 아 저는 아 근데 어떤 말씀 편향적이라 이상해? 그러니까 생각 비슷한 사람끼리 앉아있으니까 아니, 이게 아니 그래 적절하게 반론도 좀 쳐주고 해야. 아니 근데 저는 금투세 논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심 없이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관심 없이 그냥 주식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쨌든 이걸 계기로 굉장히 와 우리 주식 시장에 이렇게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계기로 좀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지배구조의 문제는 뭐 당연히 문제이지 있지. 다 세습이잖아요. 상속세 제대로 다 안 내고 상속세가 옳건 안 옳건 또 법이면 내야지. 그걸 또 그렇게 또 안 내는데도 또 어디는 넘어가고 고쳐야 될 건 하나 둘이 아니지만 하나둘이 아닌데